울산대학교의 우리 고상 교수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의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상훈입니다. 제가 그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조직재생학회 9대 학회장을 맡았는데 줄기세포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라서 학회 이름에 좀 들어갔고, 사실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조직재생, 특히 이제 슬관절, 견관절 여러 다양한 관절의 조직재생을 기초 학문도 있지만 기초 학문 더하기 임상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임상 적용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무릎이나 어깨 수술 혹은 또 보존적 치료 때 조직 재생 약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치료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회다 이런 얘기죠. 오늘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깨라고 하면 회전근개 손상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회전근개 파일이 부분 파일도 있고 전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재생될 여지가 있는지요?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거는 스포텐스 힐링은 지금까지는 뭐 2000년도 이전에는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리서치가 발표가 됐지만은, 최근에는 2000년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우리 카데바 연구를 통해서 한 19% 정도는 심틈이 없는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되게 자연적인 치유력은 디제너러티브 테어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제 일주 파일에서도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존적 치료를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나요? 되게 이제 이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완전 파열이라도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이내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은 대개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힘들고, 권유해도 대개는 수술을 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 주로 이제 엑서사이즈 트리트먼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셜 퇴원,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에서 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한 15% 정도, 뭐 일부 연구에서는 뭐 조금 높은 범위로, 훨씬 높은 범위로 이제 완전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경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존적 치료 가능한 경우는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그렇죠. 파열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되면 남은 힘줄이 기능을 해서 잘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완전 파열됐다 하더라도 파열 자체가 우리가 4개의 근육이 회전근개를 이루기 때문에 중심이 유지가 되고 균형이 맞아지게 되면 일부의 파열이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운동 후에 그렇죠. 밸런스, 그 균형이 맞아져서 운동과 활동이 가능하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완전 파열이라도 아주 그냥 굉장히 광범위하게 파열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수술을 해도 리테어, 그러니까 재파열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에이지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인공관절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서 메디케이션하고 인젝션하고 PT해서 심틈이 없이 잘 유지가 돼서 몇 년 동안 인공관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타임 세이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노년치의 경우에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파열되더라도 통증을 완화시키면 충분히 보존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환자들 오셨을 때 이때는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그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에 페일했을 때 보존 치료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프로그레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존적 치료를 하면은 파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엑서사이즈하고 메디케이션하고 하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고, 풀 티크리스 테어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스몰 사이즈 테어, 미디움 사이즈 테어. 근데 이제 미디움 사이즈 테어나 라지 테어가 프로그레션 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걸 좀 관찰을 좀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실패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레션 될 때 진행된다. 예. 테어가 점점 좀 커질 때 예.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때는 뭐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존적 치료하더라도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파일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서 현상 좋아질 수 있는데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 보존이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죠. 완전 파열, 중간 이상의 파열일 때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행되는 그런 소견이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 증상이 보존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관절염까지 오는 그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더 늦지 않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조직재생학회 회장님 지내셨고 조직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니까, 그러면 수술했을 때 그것이 잘 암으로 붙고 재생이 잘 되도록 하는 재생약제라든지 그런 치료 기법이 따로 있는지요? 조직 재생에 관해서 이제 리서치를 저희 학회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겐이고, 뭐 PDRN, 프로로라고 하는데 이제 15%나 25% 정도의 덱스로즈를 사용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PRP 같은 거,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외래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30% 정도 힐링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쇼텀 리절트이기 때문에 롱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술방에서 콜라겐을 쓰기도 하고, PDRN은 이제 DNA 주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에비던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로는 사실은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어떤 재활의학과나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인이 좀 심한 환자들에서 심틈을 많이 릴라이브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RP 같은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힐링이 되는 에비던스가 있다고 해서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줄 타열 후에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태행성 변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파열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논쟁기에 들기 전에 운동치료 같은 걸 통해서 건강한 그 힘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이제는 단순히 짓는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재생치료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수술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깨 수술 그리고 어깨 힘줄의 재생치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우리 고상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